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수시 지원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간판 위주의 지원을 할지 학과 중심으로 지원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윤상영 선생님은 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예, 이제 충분히 아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학생들은 학과보다는 이제 대학을 먼저 생각하고 지원하려는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과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대학 진학 이후에 조정할 수 있다 또는 뭐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대학 위주의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이제 학과가 장래 직업하고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직업을 뭐 한번 선택하고 나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또 평생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원하지 않는 학과를 선택했을 때 그 일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직업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 위주의 선택보다는 본인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옥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인문계 학생들이 주목할 만한 특성화 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조금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문화예술이나 그 콘텐츠랑 관련되어서 어떤 좀 창의적인 부분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가 있고요. 옥스퍼드 PPE 과정과 법학을 결합한 한양대 정책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대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처럼 세무 경영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알려진 학과인데요. 외교 사관학교를 꿈꾼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목표 아래 한국외대 LD 학과처럼 다양한 특성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본인이 잘 선택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김영문 선생님,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이 주목해 볼 만한 특성화학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주목할 만한 특성화학과로 이제 대표적인 게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그리고 이제 건국대 생명특성화대학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학과 개편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산업 수요를 고려해서 이제 공과대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학과가 신설되거나 증원이 됐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무턱대고 지원을 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이 이과 그 학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그 어떤 그 적성이라든가 소질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 다음에 지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국제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0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영어, 토론, 봉사, 정치입니다. 희망대학은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미래인재 전형, 고려대 언어학과 국제인재 전형, 한국외대 EICC 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국제공무원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수시 지원 어떻게 할지 큰 틀은 좀 잡았나요? 네, 어디를 지원할지는 다 정해졌어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은 김선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선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사실 그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국제 공무원을 꿈꾸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영어와 토론 등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김선욱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넉 장, 논술 전형은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6장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장, 또 논술 전형으로 2장을 이제 사용하도록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조언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수시 6회 지원 활용 방안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4장, 논술 전형 2장을 추천했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영어, 사탐 모두 1등급이고 수학 나형만 3등급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종합 전형의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또한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종합전형을 위한 생활기록부의 경우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기에 적합한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남다르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 봤을 텐데 국제공무원이라는 장래희망에 맞게 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서 연결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조금 개연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영어 영문학과 이제 잘 맞춰져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의 진로를 뽑아내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아리 중에 이제 자율동아리로 운영되었던 내용들을 국제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직업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자면 가장 이제 특징이 되는 요소들을 좀 이렇게 스토리, 개요를 잘 짜면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빈틈들을 어떻게 메꿔나갈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러한 그 직업에 맞게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도 국어 선생님이시라 아무래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지도를 많이 해주실 텐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소개서에 좀 더 꿈과 관련돼서 잘 녹여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곳이 이화여대인데 이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예, 이제 자소서라고 보통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작성을 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화여대도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다른 학교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자율문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공통문항 3가지만 활용해서 쓰게 되는데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느낀 점, 배운 점을 학생들이 쓰면 거의 그 마무리를 하는 멘트가 뭐 느꼈다,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 말고는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으면 배운 거를 써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거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펼쳐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풀어서 쓰는 게 그쵸,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영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는 모두 1등급이었고 수학, 나영은 3등급, 한국사도 3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1.75등급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4월과 6월을 가지고 비교해 볼 텐데요.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수학, 나영은 3등급 유지,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한국사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사탐 과목은 생활과 윤리는 1등급을 유지하였고 사회문화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월 모의고사가 2.5등급이었는데 6월에는 1.75등급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4월에 비해서 6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씩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오히려 올랐다라는 부분.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정시까지 고려한 그런 어떤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또 수능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9월 1일 모의고사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까지 전략을 이제 저희가 보자면 사실 이 학생은 수학이 보강이 된다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학생이고 지금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들까지 정시 지원 가능 점수가 나오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학 나영을 이제 보완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많이 틀리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해주시고 고득점 문제를 꼭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등급 향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영역은 지금처럼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지나면서부터 애들이 이제 수능 완성이랑 그다음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봤더니 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들이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적용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실수가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줘야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 하나가 정말 아쉬운 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 하나를 맞추려면 이제 지금부터 수능 남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새롭게 아니면 자기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부분들을 이제 반복해서 봐주는 그런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수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곳을 네. 노려보라고 네, 네. 하셨으니까 이게 좀 이 조언을 바탕으로 열심히 수능도 준비하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점수가 좋은 과목인 영어 1.8등급, 국어 1.82등급, 사회 1.96등급, 수학 2.66등급으로 평균 2.56등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은 국어가 1학년 1학기에는 1등급이었지만 2학년 2학기에는 2.8등급까지 사실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에는 다시 1.3등급으로 상승하였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 때는 3등급, 2학기에는 2등급으로 상승했고 2학년 때 3등급을 유지하다가 3학년 1학기에 2.3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영어는 1학년에는 2등급이었고요. 2학년 1학기에는 1등급으로 상승했지만 3학년 1학기까지 다시 2등급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선웅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진로 활동, 비는 자율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 좋은 평가, 좋은 준비가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제 4개 영역이 이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도 조금 더 유심히 보는 그런 영역이라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선욱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수상 경력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랑 중국어의 교과 우수상, 그리고 이제 학업 우수상, 그리고 이제 토론대회 수상이 3건 있는데 이 토론대회가 장려에서 우수, 최우수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종합 발표 대회 등 좀 큰 상으로 수상이 2건 있고요. 독서 퀴즈 수상, 그다음에 다독상 수상으로 영어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독서 등 좀 더 이제 심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수상이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영어 봉사반과 이제 나라사랑 동아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공과 연계해서 풀어내기에 굉장히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좀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은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점, 그다음에 구체적 활동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독서 활동도 1학년 6권, 2학년 13권, 3학년 2권으로 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분야의 독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로와 자율활동이 좀 아쉬웠는데요. 진로 진학비장 캠프나 진로 체험, 진로 멘토링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 있었지만 특별한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던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입력해준 부분만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선욱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1지망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2지망 고려대 언어학과, 3지망 한국외대 EICC 학과이고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1지망의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미래인재전형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학생이 상담 신청을 하면서 사실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교과 성적이 80%이고 2점대가 되는 학생으로서는 사실 합격 가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좋을까, 미래인재 전형이 좋을까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2등급 초반대에 요 정도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와 이제 면접을 이제 잘 가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꾸려내는 아이들이 미래인재 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특히 이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에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언해 주실까요?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화여대의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고요. 2015학년도에는 7.1대1, 2016학년도에는 7.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탐 또는 과탐 중에 2개 영역 등급 합 4입니다. 이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고요. 합격자 성적 분포도 좀 넓은 편인데 보통의 그 평균 합격자들의 성적은 2등급대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제가 왜 도전 가능하다라고 봤냐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랑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내신 성적에 불리한 점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 학생부 기록이 영어 영문학과에 맞추어져서 그 일관된 어떤 스펙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매우 높고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의 활동 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적정한 지원이다라는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한국외대도 임항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국외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외대의 특징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한국외대 EICC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3명이고요. 2015학년도에는 7.9대1, 2016학년도에는 7.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년간 경쟁률이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되는 그 경쟁률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70, 면접이 30입니다.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1단계 서류평가는 이제 다른 학교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2단계 면접평가가 조금 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0분 내외 인적성 면접이 실시됩니다. 서류의 진실성,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이고요.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공통질문은 심층 전공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사고력, 논리력,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질문은 이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개별 질문을 실시하고요. 아무래도 인성이나 서류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외대니까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전 과정이 우리말로 진행이 되고요. 영어 제시문이나 문제풀이식 어떤 이런 심층 면접은 지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면 합격자 성적 분포가 1등급부터 3등급 때까지 펼쳐져 있고 평균 등급은 2.4등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자도 13명이었는데요. 모집 인원이 보통 10명 내외라는 것을 보면 거의 1배수 정도는 더 선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신 불리함이 굉장히 적고 면접 평가에서 그 본인의 장점을 잘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학생이 그 종합 의견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에서 이렇게 점차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면접에서 강점을 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인성 부분에서도 좋은 그 평가가 예상되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써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다 좋았었어요.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 지원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선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 언어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이고 2015학년도에는 34대 1, 2016학년도에는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60,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가 1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논술이 11월 26일 토요일 수능 이후에 실시가 됩니다. 인문계열이지만 2개의 문항 중에 수리문항이 한 문항 출제되고요. 각 문항당 2개에서 4개의 문항이 세트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각 학년별 반영 비율이 20, 40, 40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정교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출결, 봉사, 수상 경력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만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형은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어, 수학, 가나형 또는 영어, 다음 과탐 중 3개 영역 이상이 모두 2등급이어야 되고요. 한국사는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수능 최저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 변별력과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합격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들의 점수 성적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이 전형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이 언어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언어학과가 굉장히 특별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는 그래도 그 여한 없이 본인이 수시를 진행하고 수능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고려대 언어학과 일반 전형을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또 다른 추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서강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영미문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고요. 2015학년도에는 12.4대 1, 2016학년도에는 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으로 면접이 없는데요. 서류 평가에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활동 보충 자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는 고교 재학 기간 중의 활동과 경험 대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2등급 초반대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류 100% 선발인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제 수상, 학업 성취도, 그다음에 이제 본인 노력했던 요소들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과 발전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이미 종합전형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미문학의 그 세부 전공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지원자가 원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지원자가 그 생활기록부에서 채워놓았던 학교 활동과도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보기를 권하는 그런 전형으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학과가 언어학과인데, 네. 언어학과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으로는 서울대랑 고려대밖에 없어서 지원을 조금 망설였는데, 혹시 네. 소신으로 지원해봐도 괜찮을까요? 학생부 종합으로. 네. 저는 고려대 경우 상향 지원은 맞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이 고려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수시 6장의 카드를 사실은 본인이 마음에 충족이 안 되게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수능과 최선을 다하려면 자기가 가장 원하는 대학은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제가 맨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나형의 점수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사실 정시까지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궁금했던 점이 해결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